안녕하세요, 다낭이즈입니다. 어떤 나라를 여행하든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여행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큰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도 정말 다양한 베트남 음식들이 있는데 다낭으로 처음 베트남 여행을 오셨다면 도전해 볼 만한 베트남 음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소개해 드린 음식 중 이미 드셔보시고 기억에 남는다 혹은 이건 좀 별로였다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쌀국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퍼라고 표현을 하며 일본이라면 초밥, 우동이 떠오르듯 베트남이라면 쌀국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물가가 비교적 비싼 인기 여행지인 다낭 시내에서도 약 2,000원대에 먹을 수 있는 국민 음식이죠. 한국인 타겟 식당이나 비싼 곳은 5,000원 이상인 곳도 있지만 또 반대로 외곽의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에 가면 거의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쌀국수도 당연히 맛있지만 오징어, 곱창, 갈비 등 다양한 재료로 업그레이드된 쌀국수도 있으니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밑강이라는 음식은 쌀국수류이지만 국물이 없는, 즉 물냉보다는 비냉 같은 느낌의 볶음 쌀국수 요리입니다. 국물이 없다 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쌀국수보다는 간이 짭짤한 편이며 쌀국수 못지않게 인기가 아주 많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식당에 가서 밑강을 처음 먹어보고 이건 맛이 없는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파시는 1,000원짜리 밑강을 먹고 정말 맛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쌀국수 가게에 가면 밑강도 같이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일행이 있다면 쌀국수 하나, 밑강 하나 주문해서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음식일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방문한 적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알만한 음식, 바로 분짜입니다. 역시 쌀국수류의 음식이며 쌀국수가 모밀국수라면 분짜는 판모밀 같은 음식입니다. 면과 느엉맘이라는 소스가 따로 나오고 면을 소스에 담궜다가 먹는 음식이죠. 돼지고기와 야채도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돼지고기, 야채, 면 모두 소스에 담궈 촉촉하게 적신 후에 먹습니다. 한때 저도 분짜에 빠져 분짜만 매일 먹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한국의 베트남 음식점을 가서 먹는다면 10,000원이 넘는 금액이니 베트남에 가신다면 저렴하게 꼭 한 번은 먹어볼 만한 음식이라 생각됩니다. 흔히 분보 후에라 불리는 이 음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다낭의 북쪽 후에라는 지역에서 유래된 후에 스타일의 쇠고기 국수입니다. 일반적인 쌀국수와는 다른 동그랗고 탱탱한 느낌의 면을 쓰기에 일반적인 쌀국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식감, 맛 모두 상당히 다른 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쌀국수보다 더 베트남스러운 느낌이 강한 음식이라고 생각되고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가끔 먹는 음식일 정도로 매력있고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노란 쌀가루 반죽에 채소, 해산물 등을 넣어 기름에 부친 반새우라는 음식은 베트남 여행에서 역시 빠질 수 없는 핵심 음식 중 하나입니다. 라이스페이퍼에 반새우와 야채 등을 올려 돌돌 말아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이며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분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베트남 대표 음식입니다. 단 라이스페이퍼는 물에 적시지 않는 상태로 먹는데 베트남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지만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인이 베트남에 온다면 꼭 한 번은 먹이는 음식입니다. 냄루이는 보통 반새우와 세트를 이루는 음식입니다. 반새우를 파는 곳에 가면 냄루이를 같이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개의 음식은 먹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냄루이는 돼지고기를 다져 꼬치로 만든 고기 꼬치 요리인데 꼬치째로 먹지는 않고
보통 반새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먹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싫어할 수 없는 익숙한 맛, 베트남식의 소스와 식문화를 느낄 수 있으며 반새우를 먹을 때 같이 주문해서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정확한 명칭은 반짱이 아닌 것 같지만 현지인 친구가 그렇게 불러 저도 반짱이라 부르고 있는 음식입니다. 역시 라이스페이퍼에 싸먹는 음식인데 얇은 고기와 야채 등을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먹는 음식이죠. 똑같은 재료를 라이스페이퍼에 올려 고기와 야채의 접착성을 높이는데 이게 또 색다른 쫄깃한 식감을 선사해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음식을 싫어하는 한국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고 익숙한 음식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음식의 존재를 모르다가 현지인 친구와 함께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던 음식이었고요. 반미라는 단어는 베트남어로 빵이라는 뜻이고 흔히 한국인들이 반미라고 말하는 음식은 반미로 만든 샌드위치, 즉 반미 샌드위치입니다. 작은 바게트 빵을 갈라 안에 야채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살짝 구운 음식인데 베트남의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지만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낭 시내에도 정말 많은 반미 가게들이 있는데 각 가게마다 맛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매일 하나씩 여기저기서 사 먹어도 질리지 않을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보통 반미 샌드위치만 드시고 가실 텐데 반미에 고기를 조금 올려 튀겨버리는 반미 프라이드, 불에 구워 꿀을 발라 먹는 반미 누엉 등 응용 버전도 있습니다. 또 우연히 발견한 것 중에 허니버터 반미라고 제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반미를 반으로 잘라 꿀과 버터를 발라 살짝 구운 음식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반미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해서 먹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반미의 철판볶음 요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음식 보네입니다. 그냥 반미가 생으로 하나 나오고 철판에 고기, 야채, 계란, 소시지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고기 스튜처럼 나오는 음식입니다. 빵을 조금씩 뜯어 철판 위에 올려진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되고 따뜻한 재료들과 빵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반미 샌드위치보다 보네가 좋더라고요. 반미 샌드위치를 드셔보신 분이라면 보네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쌀과 여러 반찬을 먹는 비교적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음식입니다. 껌땀에 쓰이는 쌀은 깨진 쌀을 이용하는데 깨진 쌀이라 상품 가치가 없어져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베트남의 오랜 서민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상품화되어 여행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고 돼지갈비와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이며 베트남에서 쌀이 먹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기 좋은 음식이라 생각되네요. 깨진 쌀이라 그런지 조금 퍽퍽한 느낌의 식감이 날 수 있지만 반찬과 함께 먹으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식감이라 생각됩니다. 호이안의 대표적인 음식이며 호이안에 가신다면 꼭 한 번은 도전해보면 좋을 쌀국수류의 음식 까오로우입니다. 간장 베이스의 우동 같은 면을 사용하는 음식인데 옛 호이안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기에 중국 스타일의 양념에 일본 스타일의 면을 이용한 두 나라의 문화가 섞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짭짤한 면발에 토핑으로 올라가는 돼지 껍데기 튀김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탱탱한 우동면과의 조합이 너무 좋죠.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되지만 저는 호이안에 간다면 무조건 꼭 한 번은 먹고 오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음식들은 정말 많지만 베트남을 처음 가시는 초보 여행객분들이 부담 없이 먹어볼 만한 그런 음식들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베트남을 처음 가보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식사 메뉴를 선택해보시고 더 맛있고 즐거운 다낭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